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요렇게 인사해야 되나? 아무튼 잘 지키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세오고요. 드디어 말하는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전에 제가 그 운동하는 영상으로 업로드를 몇 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운동 영상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없다 보니까 다들 너는 말을 못하냐 아니면 벙어리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말은 잘 합니다. 드디어 이런 영상 촬영하는 거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일단은 어쨌든 제가 또 제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 영상은 또 운동 영상대로 제 본업 부동산입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어색해. 이때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공인중개사고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 느낌 오시죠? 네, 올바른 부동산. 네, 부디빌더 리세오 뜻을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 그대로 보디빌더는 아닙니다. 그냥 부디빌더, 부동산의 부동산, 그리고 D는 사실 다른 뜻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 빌더는 빌딩을 중개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미국 가면은 빌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디빌더, 리세오. 리 CEO 하는데 이제 세오 하잖아요. 그래서 리 대표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부르다 보니까 리 사장, 리 대표 이렇게 해서 부디빌더, 리세오 이렇게 됐어요. 이때요.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우선 이제 운동 영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운동 영상은 제가 자세 교정하는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영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재밌어서 일단은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제가 본업이 운동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재밌게 부동산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된 영상을 한번 촬영해서 업로드해드리면 어떨까? 제가 느낀 것이 10년을 넘게 부동산을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부동산 카페, 관련된 카페나 이런 것들 많이 보기는 하는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님들도 계시지만 보면은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쪽인가? 이쪽? 올바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봐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로, 올바른 부동산. 첫 번째 오늘 영상, 말하는 영상. 드디어 말하는 영상.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무거운 주제이기는 한데 부동산 사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사기의 유형과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그 대책은 뭐가 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면 최소한의 부동산 사기는 피할 수 있다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직거래 허위 매물을 조심하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그 당땡이라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직거래 사기가 일어났었는데 참 안타깝죠. 일단은 직거래를 하다 보려니까 이제 사기를 당한 사례인데 사실 그 직거래 허위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매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고 사진 보고 너 빨리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거야 유혹을 해서 계약 안 받고 튀는 이런 사례들이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찍고 갈 것은 요즘은 그 부동산 중개인들이나 부동산 업소에서 허위 매물을 잘 올리지 못합니다. 허위 매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직거래 매물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대책 예방으로는
거는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해당 매물 부동산이 정말 실제로 있는 부동산인지 이것들을 확인하시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팝니다. 아무래도 고생스럽겠지만 직거래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일단 인근의 부동산 가보시면 그래도 대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매물이 정말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진짜 소유자가 내놓은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 하시는 경우에는 꼭 발품을 팔아서 매물이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는 직거래 허위 매물을 조심하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불응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 두 번째 사례는 가짜 집주인입니다. 가짜 소유권자를 말하는 거고요. 소유권자나 집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금만 받고 갑자기 잠적한 억티 도망가는 사례. 요 사례가 이제 실제로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강남권에서 많이 일어났던 사례이기는 합니다. 저 역시 한 7, 8년 전에 부동산을 강남에서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옆 건물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요 경우는 집주인이 아닌 분이 신분증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위조해서 인근 부동산을 다니면서 매물을 내놓습니다. 매물 가격이 대략 50억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나는 급해서 금매로 30억에 내놓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진짜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들 부동산 분들은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물건을 내놔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물건을 받겠죠. 더군다나 더 저렴하게 내놓다 보니까 땡큐죠. 일단 금방 거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근에다가 부동산 많이 내놓고 거래를 하기 직전까지 갔었던 사례예요.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신분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신분 확인을 할 때 이 신분증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신분증인지 정부24라든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다 있는데 거길 통해서 이 신분증이 진짜 신분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이렇게 가짜 주인 행세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가짜 집주인을 조심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건대리인의 부동산 거래 사례입니다. 무건대리인이 뭐지? 말 그대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동산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친구다, 혹은 뭐 나는 집주인의 아들이다, 아니면 며느리다, 뭐 이렇게 하는 등 생각보다 대리인이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동일해야 됩니다. 대조를 해보고 확인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소유권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소유권자분의 도장 아니시면 이제 대리인이 대신 사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시는 것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대리인으로 오셨을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인 서류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역시나 만약에 직거래를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나왔다?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가짜 집주인, 그리고 무건대리인의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예방을 있대요. 오케이? 신분 확인을 명확하게 하는 것, 신분증이 정말 진짜 신분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대리인이 왔을 때는 대리인 서류가 명확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위임장, 신분증, 그리고 인감증명서나 이런 서류들은 3개월 이내의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일 좋은 것은 대리인으로 왔을 때는 진짜 실소유권자에게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분한테 맡긴 게 맞으세요? 대리권을 주신 게 맞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대리인이 오셨을 때 실제 소유자님께 전화를 드리고, 대리인으로 오신 분이 대리 계약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확인 전화도 하고,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정말 실제 소유자가 맞습니까? 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면 이런 부동산 사기에 대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올바른 불응한 그 다음 사례입니다. 불법 건축물 거래 사례인데요. 말 그대로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묵인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당연히 이 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차후에 불법 건축물로 걸릴 것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내 건물이 확장을 됐고 이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도 대충 알고 있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새로운 매수자를 모집할 때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위반 건축물인 거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사기.
건물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가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이제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건물만 보셔도 요거는 위반 건축물이네, 건물이 약간 잘못 지어졌네, 확장을 했네,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초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봤을 때 이게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반 건축물이다, 불법 건축물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딱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현장 답사할 때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건축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 분들을 같이 동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불법 건축물로 걸릴 일이 없는지, 아니면 이 건물이 하자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거래하시는 것을 완전히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건축업자분들보다는 더 전문가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건축 법령 이런 것들도 더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동행해서 같이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건축업자분들과 동행해서 이 건물을 같이 답사하고는 합니다. 부동산 거래하기 전에 현장에서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미리 검토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바른 불응한. 자, 마지막 사례는 신탁 회사 물건의 부동산 거래, 그리고 법인 소유 물건의 부동산 거래 유형입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많이 일어났던 사례고 그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부동산 신탁 회사로 되어 있는 소유권 물건의 부동산 거래인데요. 제가 2015년도에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손님과 함께 해당 물건을 받고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해당 물건의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임대차 사례였고요.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 소유권자가 땡땡 뭐 신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물건을 내놓으신 분한테 전화를 다시 해봤어요. 전화를 드려봤더니 나는 실제 소유자고 신탁 회사와 계약을 맺고 소유권은 담보 제공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소유권자님,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원하시는데, 그럼 관련 서류 입증할 수 있는 뭐 신탁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실소유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좀 가져와 달라 해가지고 계약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그날 봤더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신탁 원부라고 준 신탁 원부가 2장짜리 신탁 원부인 거죠. 신탁 원부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첫 장,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신탁장, 그리고 위탁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뭐 우선수익자 이런 말들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일단 신탁 원부 2장짜리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탁 원부는 여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껍고 약관도 굉장히 길게 있고, 그 안에 보면 우선수익자도 나오고 임대차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임대차는 어떻게 내놔야 하고, 신탁회사와 실소유자 그리고 우선수익자 이렇게 셋이서 계약을 맺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신탁 원부입니다. 신탁회사의 소유권 물건의 경우에는 신탁 원부가 꼭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자님, 저희가 알기로는 신탁 원부는 굉장히 내용이 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머지 서류는 다 어디 갔냐? 이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위탁자다. 신탁회사는 이제 신탁자고 내가 위탁을 맡긴 사람이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지. 뭘 이렇게 또 확인을 하냐? 근데 저희는 그래도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절차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을 하니까 실소유자라고 하신 분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그냥 당연히 확인해야 될 절차를 확인할 뿐인데 당연히 그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해서 제가 우리 담당 중개사한테 잠깐만 이야기 나누고 계시라고 하고 그 해당 그 신탁 회사에다가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전화를 해서 삼성동의 몇 번지 건물 담당자분을 바꿔주세요 하고 신탁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실소유자랑 거래가 절대 안 되는 건물이었던 거였고, 그리고 심지어 우선수익자라는 금융기관이었어요. 일단 땡땡 금융기관이었는데 우선수익자에다 돈을 무조건 지불을 해야 했고, 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환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이 소유권자는 말 그대로 말만 그냥 위탁자지 소유자도 아니었고, 등기상 소유자는 이 신탁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그 계약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시 계약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막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갔어.
그러니까 뭐가 찔리는 거지. 너무 황당한 사례였는데 그 이후에 한 일주일인가 2주 뒤에 강남구청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 뉴스가 나왔고 신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사기 유형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탁 물건인 경우에는 지금부터 아시면 좋겠습니다. 신탁 회사에 문의를 하셔서 이 물건이 정말 나온 물건인지 아니면 거래를 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신탁 회사에다가 직접 전화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아니면 신탁 회사에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방문을 하면 더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물건을 거래해도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실소유자랑 거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인분들 중에서도 신탁 물건 거래에 대한 부분을 아예 기피를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신탁 물건 뭐 거래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정확한 절차와 유형을 이제 거친다면 신탁 물건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탁 물건으로 나온 건물들이 왜 현재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물 유형이라면 당연히 거래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신탁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중개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실 때는 꼭 신탁 회사에다가 문의하셔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인 소유의 물건을 계약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례. 법인 소유되어 있는 물건 위험하다 이제 많이 들으시죠? 사례는 법인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계약 넣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이 법인 회사가 사라집니다. What is that? 계약금을 넣었는데 법인이 부도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반인들은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황당한 사례가 있었고 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이제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임대 잔금까지 치렀는데 차후에 이 소유권자라는 그 법인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황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는 거죠? 이런 것들도 부동산 사기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인으로 소유권자가 되어 있는 경우의 물건은 대표님이 직접 나오시는 거를 요청을 하거나 중개를 해주시는 중개업소한테 혹시 대표님이 직접 나오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고 법인의 직원분이 나와서 계약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분의 정보를 넣거나 이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의 직원분이 나오시면 직원분의 이제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다 넣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 여기서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방법은 특약사항에 단서를 다는 겁니다. 단서는 어떤 단서냐? 자,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거래나 이 법인과 계약을 할 때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인의 대표 땡땡땡 누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혹은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을 단서로 꼭 달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이 대표님이 모든 걸 이제 책임을 져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인의 대표한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단서를 다는 것과 단서를 달지 않은 계약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단서를 달고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요.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유형과 대책을 살짝 알려드렸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이외에도 뭐 부동산 투자 유도 사기, 다중계약 사기 무거운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좀 말씀을 드려봤고 만약이라도 궁금하신 것과 뭐 아니면 이런 일이 있었다, 주변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다 혹은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런 게 의문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거나 DM 뭐 인터넷 DM 제가 DM은 잘 모르지만 뭐 어쨌든 제 인스타그램 들어오셔가지고 뭐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혹시나 제가 모르더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판례를 찾아봐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열정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 아마 시중에 알려드리는 그런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저만의 노하우와 제가 이렇게 알아보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리세오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네. 어제 또 축구를 해가지고 네. 안녕히 가세요.